대장주가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기존 대장주를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대장주로 다 옮겨 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존 종목 팔고 다 새로운 종목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주가 바뀌었을 때는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테마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혹시 지난 수업 끝나고 시장 지켜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셨던 테마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주에 사실 단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매일매일 보기보다는 조금씩 봤는데, 저번 주에 딱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혹시 코로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코로나 테마더라고요. 네, 맞아요. 코로나 테마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번 8월 달에는 코로나19 테마가 거의 가장 셌다고 봐도 될 정도로, 셀리드라는 이렇게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은 거의 고점까지 10배 가까이 올랐고, 그런데도 최근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셀리드 같이 최근에 오른 종목 말고도 예전 2020년, 2021년 이럴 때 강했던 시젠 같은 종목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상승했고, 예전 월봉을 보면은 코로나19 한참 유행했을 때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번 달에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는 코로나19 테마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창성님은 지켜보셨던 테마가 있으신가요? 저는 금리 이슈가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도 있고 해가지고 뭐 매수량이나 이런 걸 본 건 아니지만은 은행주나 금융지주 위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금리랑 관련이 있는. 네. 창성님은 그 금융주 위주로 보신 것 같은데, 금융주 같은 경우가 최근 몇 달 동안 밸류어 프로그램 해서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그런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운 종목들이어가지고 하루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단기 매매를 하기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단타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은 그런 종목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또 거래세도 내야 되고, 단타는 또 빠르게 또 변동성이 있어야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잘 활용하지는 않는 편이고, 단기 매매에 좀 적합한 테마라고 하면은 아까 효이님이 말씀해주신 코로나19 테마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달에 또 뉴스를 혹시 많이 보시나요? 네이버 뉴스에 올라오는 거 정도. 혹시 이번 달에 좀 핫한 뉴스 기억나시는 게 없나요? 국장 관련 내용은 아니었고 미국 대선 관련 내용인데 그걸 좀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 해리스 후보랑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이제 말씀해주신 정책 중에 팁에 세금을 매기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후보 공약으로 올렸다는 기사를 좀 주의 깊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그 미국 대선 관련해서 테마가 또 강하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코로나19 다음으로 강했던 테마는 그 청라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전기차 화재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도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거 전고체 관련주인데 많이 상승했고,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종목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런 테마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은 단기 매매를 했다면 거의 코로나19 테마랑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에서 매매를 했어야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자 합니다. 여기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확인하면 오늘 센 테마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봤을 때 눈에 띄는 종목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한농화성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한농화성도 거래대금도 많고 17% 올라서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또 창성님은 어떤 종목이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전고체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이고, 그리고 좀 많이 오른 종목들 보면은 그 CIS랑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또 관련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빛 레이저랑 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많이 오른 종목이 전부 다 전기차 화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한다면 전기차 화재 관련주에서 매매를 해야지 단기 매매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를 찾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전부 전기차 화재 관련주만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날은 전기차 화재 관련주 이런 한 테마로 쏠리는 게 아니라 여러 테마로 수급이 분산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로 좀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려면 이렇게 특정 테마가 확실히 강한 날을 공략하면 그런 날은 또 수익을 낼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화요일에 매매를 했다면 전기차 화재 관련주 중에 이 중에서도 제가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장주를 여기서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 내에서 대장주는 일반적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대장주로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장주가 어떤 종목일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승률이 가장 높아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보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대장주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장 초반에 상한가에 들어가가지고, 이건 거래대금 상위 화면인데 아침 일찍 상한가를 가버리면 이제 또 거래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에서 밀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상위에 없더라도 상한가에 그냥 살려는 사람만 많아서 거래가 많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또 더 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은 일단 전기차 화재 관련주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침 일찍 상한가 갔던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등락률 상하위 종목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또 상한가 간 종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한가였는데 이거보다 혹시 먼저 상한가 간 종목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대장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뭐 있는지 확인해 보면 그 애경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것도 또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로 상한가 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SP 소프트라는 종목도 상한가인데, 그런데 이 종목은 전기차 화재 관련은 아니고 이게 또 마이크로소프트 뭐 뉴스 관련해서 상한가를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램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도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바이오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는 아니고 아까 효이님이 말씀해 주셨던 코로나19 관련주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애경 케미칼, 그리고 이램, 이 세 종목 중에 뭐가 좀 빨리 상한가를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당일 상한가에 갔으면은 그날에는 이제 더 오를 수 있는 폭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더라도 당일 상한가에 간 종목을 매수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건 끝나고 봐서 그런데 장중에 보더라도 이게 상한가를 가기 전에 이 테마가 형성된 게 보이고, 예를 들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좀 높은 상승률에 있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중에 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한 20%대 상승하고 있을 때 매수를 했었고, 이거는 끝나고 봐서 그런데 이게 상한가를 가서 오늘은 더 못 오른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그 테마에서 강하게 상한가를 간 종목은 일반적으로는 다음날 아침에 또 더 그 이상 상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25% 오른 상황이어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한 4%밖에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날에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수익을 낼 수 없어도 또 그 다음날에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분봉 차트인데 여기서 다른 종목과 비교하는 차트를 통해서 뭐가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종목 전환하는 화면인데 이걸 한번 누르시면 이게 추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추가로 바뀐 상태에서 아까 상한가를 갔던 애경 케미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경 케미칼을 추가했는데 여기 아래에 애경 케미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하고 애경 케미칼 두 개 비교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그 애경 케미칼보다 먼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더 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 이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램 같은 경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보다도 또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간 종목을 보면 이램이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서 이게 상승률로는 제일 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램을
매매하지는 않았는데 이걸 매매하지 않고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상한가에 제일 빨리 가는 그 한 종목만 매매를 하는데 제가 좀 예외의 경우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이날 매매를 했던 이유가 이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보면 이게 530억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시가총액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좀 시총이 낮아도 그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공략할 때가 많긴 한데 이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낮아도 좀 너무 낮은 종목이어서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에 물량도 거의 쌓여있지 않아서 매도를 하기도 힘들고 또 만약에 내가 샀는데 이게 만약에 추세가 무너지면은 매수 잔량이 받치고 있는 게 없어서 금액이 좀 커지면은 팔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많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냥 팔아버리면은 갑자기 그냥 떨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종목은 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램이라는 종목은 그냥 생각하진 않았고 그런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그래서 저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테마를 찾고 그 중에서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종목 더 보여드리면 이날 이닉스라는 종목도 한 점심시간쯤에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이것도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상승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램은 좀 너무 작아서 그냥 제외하고 봤었고 그런데 제가 이후에 봤을 때 이램을 빼고는 이닉스가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이닉스를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한가 풀렸을 때 이닉스를 막 매수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켜보니까 이후에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더 세게 치고 올라와서 저 이닉스를 팔고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이제 대장주가 교체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 종목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가끔 장중에 이렇게 대장주가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대장주가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기존 대장주를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대장주로 다 옮겨 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존 종목 팔고 다 새로운 종목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주가 바뀌었을 때는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이때 한 이쯤에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더 센 거를 보고 여기서 이닉스를 다 팔고 여기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갈아탔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니까 대장주가 바뀌었는데 기존 대장주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저같이 다 새로운 대장주로 갈아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매도세 때문에 이렇게 이닉스는 하락을 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제 또 이닉스를 매매하던 사람도 다들 일로 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단기 매매에서 종목 선정을 할 때는 가장 그날 강한 테마에 또 상승률 높은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종목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가총액이 낮고 높다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기준인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뭐 딱 맞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구간을 좀 나눠줄 수 있나요? 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되는데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한 시총이 3,000억 이하인 종목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또 테마가 세고 그런 게 대장주라면은 매매를 좀 낮은 비중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히 얼마 이하면 안 한다 이렇게 딱 정하기는 쉽진 않지만 한 1,000억 이하인 종목은 저는 가능하면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 정말 한 500억도 안 된다 이러면은 그냥 아예 생각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대장주를 찾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좀 대장주가 불분명하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매매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항상 기본 값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뭘 가지고 있기보다는 확실히 확률이 높은 종목이 보일 때만 매매를 해야지 손실을 많이 안 볼 수가 있어서 그래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보면은 확실히 이게 대장이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매매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가 여기저기 막 분산이 되거나 또는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그날에는 가능하면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상승률로 대장주를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종목이 대장주인지 좀 판가름하는데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임기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의 끼가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그 종목의 끼는 이 종목이 과거에 상승할 때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날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런데 이 종목의 과거 이력을 보면 이 종목이 좀 많이 오를 때 어디까지 오를 수 있나를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 이거는 상장했을 때 초기인데 이런 뭐 많이 오른 날에 최대한 오르면 어느 정도 잘 오르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장 초기에 이날에 6월 7일인데 이날에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6월 12일에도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6월 13일에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많이 오른 날들이 많은데 6월 30일에도 이렇게 뭐 17% 오른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8월 30일에는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래서 이런 종목의 과거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보는 이유가 이전에 그 상한가를 좀 많이 쉽게 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도 이렇게 그날 강한 테마이고 대장주로 주목을 받는다면 또 다시 상한가를 갈 확률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서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게 잘 판단이 안 될 때는 이전 이력을 살펴보면은 더 확률을 높여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전에 자주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사람들 생각이 이 종목은 또 많이 오르면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도 더 많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종목은 잘 가면 상한가까지 가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간 거 보셨나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못 본 것인 것 같죠? 네, 그런 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10%가 오르고 있으면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까지 가겠다 하고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 이렇게 일봉 차트를 돌려보면 가장 강했을 때 어느 정도 올랐는지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뭐 상한가를 많이 갔다거나 장대 양봉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에도 또 다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매도 시점도 과거 데이터를 보고서는 잡으면 될까요? 네, 매도하는 것도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좀 더 확률 높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유한양행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고가가 15.8%까지 올랐다. 종가는 좀 고가보다는 그래도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한 플러스 10.81%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을 보면은 제가 오늘 유한양행을 좀 매매를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15%까지 올랐을 때 이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이었지만 그때 다 팔고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팔았던 이유는 이것도 과거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유한양행은 이전에 15% 이상 올랐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이 오른 날을 체크해보면 제가 이렇게 장대양봉이 뜬 경우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게 해놨는데 이날 많이 오른 날 보면 이날은 고가가 14%까지 올랐다. 종가가 12%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전을 봐도 이렇게 또 많이 오른 날을 봐도 또 이날도 한 15%까지 못 갔다가 또 종가가 11%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전을 살펴봐도 뭐 이런 거는 아예 핑크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하루에 이렇게 뭐 3% 오른 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전 차트를 다 봐도 뭐 옛날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렇게 15% 이상 오른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른 적이 없었던 종목이 오늘 이걸 이상을 뚫고 가서 상한가를 갈 확률이 뭐 물론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렇게 일봉 차트를 쫙 확인해 보시면은 하루 최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겠다 이거를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이거는 확률 높은 대로 계속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에 종목의 끼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유한양행의 윗꼬리가 뭐 그렇게까지 많은 종목은 아닌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9%까지 고가는 갔는데 종가가 9%로 끝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윗꼬리를 자주 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올랐다 하면은 또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은 종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주식이 많이 오르면은 그냥 매도하는 종목일 수가 있고, 또는 뭐 VC나 뭐다 이런 특별한 기타 법인 같은 경우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올랐다 하면은 팔 수도 있고, 또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 종목에 물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오르면은 막 서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를 쉽게 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윗꼬리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도 또 올랐다 하면 이번에도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갈 확률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기님께서도 최근까지 계속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이제 대장주를 찾는데 많은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뭐 실패하신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초보자로서 혹시 그런 실수나 시행착오를 겪으신 경험이 있으면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매매를 할 때는 제가 아까 가장 강한 테마의 대장주만 공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보 때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센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안 오른 종목을 하려고 그런 걸 찾아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주가 뭐 한 상한가를 가고 막 계속 오르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같은 테마 중에 안 오른 종목이 이제 이 종목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종목을 매수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매매를 하니까 대장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계속 다 그 종목만 매매하려고 해서 계속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또 조정을 만약에 받더라도 또 아래에서 살려는 사람도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추가 상승할 때도 제일 먼저 가장 세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보 때 후발주를 자꾸 매매를 했을 때에는 뭐 대장주가 정말 급등을 하면 가끔 뭐 따라서 오르기는 하지만 항상 이런 대장주보다는 오를 때도 더 못 오르고, 그리고 떨어질 때에도 이게 많이 오른 종목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가 않고, 많이 오른 종목은 또 다 이유가 있어서 올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떨어질 때에도 오히려 그런 종목은 방어를 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좀 했던 실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장주가 올라가면은 그거를 따라서 오를 수 있는 좀 이등주나 이런 후발주를 찾아서 매매를 할 때 손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크게 성공한 경험은 어떤 경험? 단기 매매를 하면서 제일 수익을 많이 본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작년에 계속 2차전지 테마가 혼자서 계속 강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가 대장주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센 테마 대장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에코프로만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가 오르는 날에 에코프로만 계속 집중해서 매매를 하니까 이 종목은 또 떨어지더라도 막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사가지고 금방 반등하고, 또 올라갈 때도 제일 강하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걸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작년 한 8월 이후부터는 이렇게 에코프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테마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을 때 떨어지는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2차전지가 테마가 세고 이게 에코프로가 대장주인 날에만 계속 매매를 해서 올라가는 날에는 계속 수익을 내고, 여기 떨어질 때는 아예 매매를 안 해서 이걸로 손실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센 테마를 찾을 수 있고 대장주를 찾을 수 있고 원칙대로 매매만 잘 한다면 단기 매매로 좀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 매매라는 게 알고 있더라도 이게 돈이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심리가 계속 흔들릴 때가 많아서 그대로 매매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실전 연습도 해보고 또 손실도 봐보면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타를 한다고 하면은 이등주는 일단 무조건 팔고 그 다음에 대장주를 살지 말지를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등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랑 비교했을 때 약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아예 안 들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팔고 그만큼 대장주를 사는 게 더 확률이 높지 이등주를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 시장을 보면은 혹시 어떤 테마가 강해 보이시나요? 저는 코로나 테마가 강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종목을 보시고 생각을 하셨죠? 시젠이나 휴마시스 같은 종목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시젠이나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 다 코로나19 관련이기 때문에 대략 상위 몇 종목만 봐도 코로나1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날 매매를 했다면 코로나19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등락률 상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등락률 상위를 보면은 이날에 상한가 간 종목이 8개나 되는데 이 중에 코로나19 관련주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많이 낮은 종목들도 많고 뭐 높아봤자 한 1000억대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시장을 봤을 때 코로나19 테마가 워낙 세기는 했지만 너무 아침에 그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들이 그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종목을 매수하지 못했고 상한가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 이미 들어간 종목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에는 그 코로나19 테마 종목을 잡으려고 하지를 않고 매매를 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고 시장이 작년이나 또 올해 초보다는 많이 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좀 소형주들이 많이 상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종목들 잘 잡으면은 또 다음날에 많이 올라서 수익을 크게 내는 날도 있겠지만 그런데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한번 잘못 잡으면 이게 손절도 하기 힘들 정도로 급락해버릴 때가 많아서 요즘 시장에는 확실히 잡을 만한 종목이 보이면은 사는데 이렇게 너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만 다 오르거나 이런 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가능하면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는 것보다는 뭐 잘못 사서 안 잃어야지 일단 수익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확실하게 막 이거다 하는 종목이 보이는 날에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날은 이제 대장주가 시가총액이 안정적인 대장주는 불분명했던 거였네요. 네, 그래서 이날에는 너무 작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많이 가서 매매를 하기가 좀 쉽진 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상한가를 친 종목들을 다음 날에도 이제 많이 오를 수 있어서 담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매매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에 가능하면 전날에 대장으로 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눌림목을 줄 때 매매를 하는데 그런데 이날에는 이게 너무 다 작은 종목들만 있어서 이걸 다음 날에 눌림 매매를 하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코로나19 테마가 한 2, 3주 연속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면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좀 쉬는 타이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명확한 대장주가 나오면은 매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일 센 테마의 대장주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종목을 다음날 아침에 눌림에서도 매매를 하긴 하지만 이날에는 너무 시총 낮은 종목들만 오르고 코로나19 테마도 한 2, 3주 동안 계속 막 상한가 가면서 너무 급하게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는 코로나19 종목을 매매를 안 하고 조금 시장을 지켜보다가 아까 화요일 설명드렸었는데 화요일에는 또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주가 오르면서 그 종목을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테마를 찾는 방법과 대장주를 찾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항상 매매를 할 때는 가장 강한 테마에서 매매를 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지 단기 매매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어떤 날은 어떤 테마가 센지 또는 어떤 게 대장인지 좀 불분명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또 잘못 매매했다가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매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버리시고 확실한 종목이 보이는 날에만 매매를 하셔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거래대금이랑 상승률 한번 보시면서 어떤 테마가 셌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대장주였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